음악 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제7장 음악 치료 세션 구성 치료 대상에 관한 진단과 목표의 설정 그리고 음악적 접근이 결정되면 음악 치료의 세션을 실행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음악 치료 세션에 관한 여러 가지 고려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음악적 수준에 대한 고려점으로서 치료 내에서의 음악과 치료로서의 음악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치료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와 방안의 발달 단계, 난이도, 강도와 범위, 동질성, 관련성, 그리고 물리적 환경에 따라 모색해 보았으며 구조화의 대표적인 예인 과제 분석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음악적 전략인 여러 가지 촉진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또한 이 장에서는 음악이 가지는 치료적 매개체로서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치료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음악 치료의 논거 작성법에 대해 다루었다. 음악의 치료적 논거는 세션 내에서 적용된 음악의 치료적 특성과 음악이 치료적 매개체로서 사용된 이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이러한 논거 작성을 음악적 활동과 음악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논거 작성의 예를 소개하였다. 나아가 개인 치료와 그룹 치료의 특성과 장단점을 정리한 후 각각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음악적 수준 세션을 구성하고 음악을 치료적 매개체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음악 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활동을 구성한다. A. 구성된 활동은 설정된 치료 목표에 부합하는가? 클라이언트의 기능과 수준에 타당한가? B. 선곡된 음악은 클라이언트의 행동 혹은 반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C. 치료 과정에서 음악이 갖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D. 다른 매개체와 달리 음악이 제공해주는 이점은 무엇인가? 2. 음악의 요소별 특성과 음악 경험은 각각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지만 치료사는 세션에 대한 음악의 역할과 비중을 감지하고 있어야 한다. 답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음악이 어떠한 수준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수준에서의 음악적 접근은 치료 목표와도 연관이 있으며 치료사의 철학적 접근과도 연관이 있다. 제1장에서 음악 치료를 정의할 때 치료 목표에 대한 개별적인 음악의 요소 혹은 음악 경험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치료 세팅에서 음악 요소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음악 만들기나 연주 등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세션에서의 음악 수준이 결정된다. 이러한 음악 수준에 따라 음악을 치료로서의 음악과 치료 내에서의 음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료로서의 음악 수준은 음악이 치료의 주 매개체이고 클라이언트의 반응이 음악으로 표현되며 음악 안에서 치료사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치료 내에서의 음악은 음악을 다른 치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촉진제 혹은 프로세서로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준을 말하며 치료 과정에서 음악 경험을 통해 다른 치료 목표를 취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수준의 음악 경험은 클라이언트와 음악 그리고 치료사와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며 음악을 통해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음악은 어떠한 수준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그 의미와 역할 그리고 기능이 다를 수 있다. 이 두 가지 수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A. 치료로서의 음악 음악이 보조적인 치료 도구로 활용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전체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한 음악 경험을 제공하고 치료의 변화와 효과를 성취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음악이 활용될 수도 있다. 이는 음악의 언어 이상으로 지시적인 역할을 해주며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정서 그리고 감정적 변화를 음악 내에서 유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하나의 예로 창조적 음악 치료 모델을 활용한 세션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발화나 연주 그리고 음악적, 비음악적 반응을 음악으로 자극하고 음악으로 반영하면서 치료적 상황을 만들어간다. 외부 세계와 분리된 자폐성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음악 여행은 세션의 인사 노래와 함께 시작된다. 인사 노래에서 아동은 치료사와 음성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혹은 눈맞춤과 같이 비언어적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어떠한 표현이건 아동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참여는 음악적으로 모방되고 강화된다. 인사 노래에 이어 치료사의 피아노 연주와 북을 초율하는 가사를 담은 노래는 아동의 북 연주를 유도한다. 아동이 우연히 연주한 북소리는 치료사의 피아노로 반영되고 우연적 자극제로서 음악은 아동으로 하여금 본인의 소리가 외부 세계로부터 반영된다는 것을 일깨운다. 즉, 아동 자신이 연주한 악기 소리가 치료사의 피아노 소리와 일치할 때 경험하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는 음악 경험 안에서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아동은 계속적으로 음악을 연주하게 되고 치료사는 그 다음 단계로 아동의 반응을 유도한다.
앞서 설명된 부분에서 음악은 많은 역동성을 자극하고 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째, 치료사의 피아노 연주는 아동과 만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였으며, 둘째, 아동으로 하여금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였으며, 셋째, 이러한 아동의 반응은 수용되었고 더 나아가 강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아동과 음악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세션의 시작 부분에서 치료사의 피아노 연주는 아동에게 소리에 불과하였지만 전개가 진행됨에 따라 의미 있는 신호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또 다른 반응을 유도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음악 경험 자체가 치료였으며 음악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반응들과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목표로 삼아 접근한 것이었다. B. 치료 내에서의 음악. 치료 내에서의 음악은 정신 역동적인 차원보다 행동과 반응 중심의 차원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반응에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을 포함하는데, 한 예로 스탠들리는 의학적 환경에서 인간의 생리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음악 접근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음악의 사용과 적용 범위를 분석하였으며 음악의 사용과 적용 범위를 연구하였다. 다양한 음악의 접근들을 종합한 결과 수동적인 차원에서 음악은 긴장 이완 기법과 심상을 유도하기 위한 감상으로도 활용되었는데, 이는 전통과 고통 감소, 불안 또는 스트레스 감소에 이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신체 활동과 운동을 도모하기 위해 동작이나 움직임을 자극하는 음악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육체적 작업을 통해 고통 감소, 협응력 증진, 그리고 호흡 능력의 증가 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의학 환경에서 먼저 설정해 놓은 치료 목표의 음악이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수준을 말한다. 또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는 치료 내에서의 음악 활동은 신체 재활에 사용되는 리듬이다. 리듬 청각 자극 기법에서는 리듬적인 요소를 시간적으로 구조화하여 보행의 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신체 재활이나 감각 운동 기능 강화를 위해 자주 쓰이는 기법으로 음악 리듬을 이용하여 기존의 신체 리듬의 협응감과 균형 등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접근은 물리치료나 재활센터에서 자주 적용되는 기법이며, 실제 음악치료 세션에서 설정하는 목표도 이와 같은 다른 전문가들이 설정하는 목표와 연관된다. 음악의 치료 내에서 치료적 매개체로 쓰이는 영역은 상담 환경이다. 음악과 상담 기법은 치료사와 가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관찰하며 이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된다. 음악과 노래들이 담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인 이슈들을 다룸에 있어 음악을 투사적 도구로 이용하는 무의식에 내재된 이슈들을 자극하고 이끌어내며 이에 대해 다룸으로써 역동적인 관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통찰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이나 분석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노래심리 치료나 음악 투사 기법이다. 특히 노래심리 치료의 경우 청소년 상담에서 청소년들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 대중가요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의 활용도 결국 음악을 통해 언어적 표현을 유도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이처럼 치료 과정에서 음악이 촉진제로 활용되거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수준을 음악 치료 내에서의 음악적 수준이라고 한다. 2. 세션 구성과 구조화. 구조화는 음악치료 세션을 구성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이다. 아무리 훌륭한 세션이라도 충분히 구조화되지 않았다면 그 세션은 치료사의 의도대로 이끌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구조화는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고려한 후 이에 대한 언어적인 지시, 과제와 활동의 단계, 참여의 깊이 등 모든 것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사는 음악을 치료 도구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어떻게 제시할 것이며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세션 플랜을 짜야 한다. 음악 치료 세션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시간이므로 충분히 구조화되어야 성공적인 세션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세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구조화 개념들이다. A. 발달 단계. 구조화 작업에 있어 헨서는 반응 분류 체계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발달 단계의 기준을 둔 구조화를 설명하였다. 이는 어떠한 음악 활동과 접근을 구성하는 데에 기대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계적인 과정을 분석적으로 나열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적인 나열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한데, 하나는 다양한 영역의 기능적인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지시사항이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를 강화시키기 위해 모음을 유도하는 가창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배워야 하는 모음들을 다루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모음들을 소개한다. 동작 활동에서도 규칙적인 보행 이후에 임금지를 배워야 하듯이 행동과 과제를 수행할 때도 기능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칠 때 구절별로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노래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려주고 그 다음 단계로서 구절마다 자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는 아동들이 청각적 학습 과정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인지하고 그 다음 부분적인 것들을 학습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달 영역에 대한 기본 지식은 활동 구성에 필수적이다. B. 난이도. 과제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나열할 때 단순한 작업에서 복잡한 작업으로 이끌어가는 체계화된 과정을 말한다. 음악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지시사항들은 예측된 반응의 내용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러한 반응들을 토대로 명확히 구조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리듬 패턴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 먼저 본인의 신체 부분을 이용하여 리듬을 익힌 다음 악기로 옮겨가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는 청각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것 이외에도 감각 운동적으로 리듬을 내면화함으로써 신체 리듬을 통해 외부 리듬을 익힌 후 악기를 통해 리듬을 연주할 때 더욱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강도와 범위. 음악 활동에서 운동 기능을 보고자 할 때 한 동작의 강도와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떤 리듬을 표현할 때 근육의 강도를 보기 위해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를 내도록 유도한다. 이때 운동 범위는 소리의 강도와 정비례하게 증가하므로 대근육 운동의 범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악 즉흥 연주에서 톤인과 같은 음성을 통한 음악 활동에서는 좁은 음역의 소리로 시작해서 더 음역을 넓혀가면서 소리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음성 활동에서도 모델링을 제시할 때 너무 높은 음을 제시한다거나 큰 소리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혹은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특히 목소리는 극히 개인적이므로 악기를 이용할 때의 접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D. 동질성. 신체적 반응이나 이완 또는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음악 접근에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리듬과 멜로디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곡한다. 이완이나 기분 전환을 위한 활동에서도 클라이언트의 현재 신체 리듬이나 운동적 수준을 고려하여 동작의 속도나 흐름을 구조화한다. 예를 들어 침체된 클라이언트에게 기분 전환을 유도하고자 갑자기 빠른 음악을 감상하게 하고 이에 따른 템포로 연주하도록 지시한다면 현재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 수준이 음악과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분 전환은 클라이언트의 기분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으로 이끄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음악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기대한다면 음악적 접근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2. 관련성. 음악 외적 특성을 활용하면 세션을 구조화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적절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위해 도입된 특정 음악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 곡은 하나의 음악적 큐 혹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사 노래와 헤어짐의 노래는 처음에는 가사를 통해 세션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와 종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 곡들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이후 가사가 없이도 세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큐가 된다. 그러므로 인사 노래와 헤어짐의 노래는 세션의 구조를 인지시켜주고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쉽게 배우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세션 내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음악 가사가 갖는 관련적 특성과 연상 기능을 활용하여 곡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어머니 은혜를 선택하여 그달이 5월임을 그리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현실 소재 인식을 촉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악의 관련적 요소를 활용하여 시간, 장소와 같은 현실적 사실을 인지시킨다. F. 물리적 환경. 주의 집중력 장애나 과잉행동 장애를 지닌 아동들의 경우 물리적 구조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세션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자극들에 대한 전경과 배경을 구별하고 과제에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므로 가급적이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자극제들을 환경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물건이나 악기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환경에서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나는 아동들의 행동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사의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다. 그러므로 활동에 필요하지 않거나 세션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음악적 혹은 비음악적 자료들을 환경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의 기능을 맞추어 시각적 촉진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특정 위치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 특히 의자가 아닌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방석이나 카페트 방석을 놓아 본인의 자리와 위치를 인지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시각적 구조화를 제시해준다.
물론 치료사의 철학에 따라 치료실을 뛰어다니는 아동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아동에게 어느 곳이 적절한 위치인지를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음악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활동에 따른 공간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운동 기능 강화에 목표를 둔 세션이라면 상체 혹은 하체 등 사용되는 신체 부위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의자와 악기를 놓는다. 동작에 자유롭지 못한 공간은 움직임 자체를 위축시키고 음악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의식하게 한다. 음악극이나 합주처럼 모두 함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치료사의 큐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를 중심으로 악기와 의자를 배열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인 구조화는 세션 참여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극들을 최소한으로 통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